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SK그룹이 키우고 있는 바이오 쪽 사업의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나 백신 쪽에 이 특화되어 있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기술이 쌓여 있는 회사지만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밥값을 못하고 있어서 그룹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직 이런 돈이 될 만한 백신을 제대로 개발을 못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일순간에 스타트업에서 뭐 글로벌 그 제약사가 돼버린 그런 사례를 미국에서 이제 mRNA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한 방에 있는 사업 쪽이 바이오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한 방에 있는 그 바이오 신약, 그 이 독감 백신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조그만한 것들, 독감 백신이나 뭐 폐렴규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만들고 또 이제 이 대상포진 같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수익을 좀 내고는 있지만 이 진짜 그 수익 면에서 확실하게 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다 줄 만한 그런 백신을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도 좀 너무 뒤늦게 개발을 한 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들어갔던 돈들이 거의 뭐 매몰 비용화 돼 버려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한 백신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상업화가 시작되면 매년 돈을 벌어다 줄 그런 아이템들이 되는 것이죠. 이 회사에 주로 이제 이 스카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이러한 대상포진이나 뭐 이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상업화돼서 이제 이 팔리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시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백신 유통 같은 경우는 노바백신의 코로나 백신을 이제 받아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그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예전과 비교해서 좀 많이 좀 불안한, 그러니까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요번에 1분기 실적이 222억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매출적으로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연단위로 작년 연간도 단위 봐서 3,690억, 재작년에는 4,567억.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난 건데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 쪽에서.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줄어드니까 매출량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독일의 그 CDM이,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이 법인인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로지카가 기존에 작년에 같은 경우 매출 한 약 4천억 정도를 달성했었는데 이 4천억의 매출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SK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순간에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그러니까 그 시스템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 205억 정도 매출을 하고 요번에 또 뭐 적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이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CDMO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죠.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SK바이오 쪽에서 진짜 원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 오랜 시간 투자를 하고 또 고객사를 찾아내고 하면서 이제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M&A로 일순간에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그 규모의 경제를 한 방에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카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SK 케미칼이 최대주주인데 이쪽이 67.76%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최차원 회장이 그쪽이
각 최대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최근에 SK케미칼은 이 천연물, 그러니까 이 제약이죠. 제약 쪽 분야를 매각하려다가 내부의 반발도 있고 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쪽을 매각을 해서 요번에 이제 들어간 인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메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 그러니까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면서 원래 이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를 갖고 있던 전 최대주주인 크로케 그룹을 대상으로 제3재 배정을 통해서 이 크로케 그룹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약 한 1.몇% 정도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가 이제 양쪽이 이제 피를 섞어서 같이 영업을 한 거고, 어차피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의 이 크로케의 지분이 약 40%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60% 지분과 경영권을 받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크로케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쪽을 같이 도와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크로케도 제약사로서 독일 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상호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 제3자 배정 유상자에 이 크로케 그룹이 들어왔다는 점, 이게 이제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쪽 지분은 1년간 보유에 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겠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SK 그룹 내 바이오 사업을 이 최태원 회장 쪽과 최창원 이 부회장 쪽이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계열 내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케미칼의 자회사로서 이 백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에 좀 그 상장까지 했죠. 그렇게 하고 SK 쪽 최태원 그룹은 이 다른 그 SK 그 다른 이제 그 바이오팜인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SK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최종원 창업주 쪽, 최종건 창업주 쪽과 그 동생이었던 최종현 그 전 회장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쪽 양쪽 형제 간에 이 SK 그룹이 계열 분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최창원 회장은 이 SK 케미칼을 갖고 여기 관련된 업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것도 역시나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면 이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발만 주구장창 하고 있던 회사죠.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면서 이 바이오로지카의 매출 4천억 정도를 갖고 들어오고, 또한 CDMO 회사로서 이 자기네 시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와 함께 이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가 생산하는 이 CDMO를 통해서 백신들을 생산을 하고, 이를 유럽 시장을 통해서 이제 그 협력사인 크로케 그룹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면 조기에 수익성을 찾을 수 있다는,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한 이후와 인수하기 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CDMO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